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Tell me something it might just take the pain aw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라클 택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벨트. 내가 여기로다니. 싱어게인 3 우승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녹여버린 고막남집 홍이삭 씨를 모셨습니다. 와. 자, 어디로 오실까요? 밥을 먹으러 갈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이나 먹을까?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밥까지 사줄 수 있어요. 밥까지 사줘요? 네. 너무 좋네. 밥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사가 진짜 드디어 탔네. 미라클 택시. 맞아요. 싱어게인 3 최종 우승자는 가수 홍이삭님이 차지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싱어게인 우승까지 해야 겨우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빡센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 와서 좋았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나저나 우승한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뿜뿜뿜뿜.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뭐 현실감은 별로 없어요. 뭐 생활이 막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뭐 패턴도 비슷하고 어제도 사실 한 새벽까지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와가지고 잠 얼마나 잤어요? 지금 한 3-4시간 자고 온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좀 우쭐했어요. 진짜 이틀? 내가 뭐 좀 했나? 싱어게인 3 우승했는데 이틀 우쭐했다고? 아니 이건 약간 교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좋죠 사실. 우승이라는 단어 자체도 내가 살면서 언제 1등을 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우승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유재하 해도 3등 뭐 어느 정도 항상 그래도 끝까지 가보긴 했는데 그래도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니까 뭔가 우승 막 우와 이런 적은 또 처음이어서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고 정말 내 마음을 그냥 편하게 털어내는 방송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걸 많이 했어서 그런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뭔가 우승까지 했다라고 느껴지니까 뭔가 내가 잘해서 우승했다기보다 되게 감사한 거죠. 뭔가 공감해줬구나, 나의 얘기를 들어주셨구나, 그냥 감사한 마음이 좀 커요. 내가 이번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이제 결승전에서 최후 2명, 소수빈 씨랑 2명 딱 남았을 때 내가 너무 떨리는 거야. 내가 진짜로 나 그때 팬티만 입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홍이삭 하는데 진짜 엄마랑 둘이서 으아! 이런 소리 질렀어, 진짜로. 와! 너 우승 예상했었어? 진짜 안 했어요.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방심하지 말자, 뭔가 스스로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오히려 수빈이의 노래, 이재리의 노래들이 더 어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뭔가 지고 이기고를 따지는 순간이 왔을 때는 이 둘이 우승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 순간이 사실 진짜 평안했어요. 내가 여기서 3등을 딱 해도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둘을 서포트하고 이 둘을 향해 박수를 쳐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랬어. 그래서 그럼 나랑 엄마만 떨린 거네? 난 내가 노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실 너가 결승전 직전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잖아. 맞아요. 그리고 거의 심사위원분들이 호평 그 자체였단 말이야. 완벽한 무대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결승전 무대에서 갑자기 딱 음이탈이 났어. 그때는 약간 어떤 심정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 음이탈이라는 게 딱 났을 때 진짜 0.001초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안일했던 그 순간의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곡을 하고 편곡을 한 다음에 전조도 해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과정에서. 근데 이 음을 이 음으로 불러야 될까 말까, 이 가사에선 이 발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내가 어떤 감정이어야 되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한 끗 차이인 건데 그 한 끗 차이에 나의 오만함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왔구나 를 딱 깨달으면서 아직 한참 멀었다
연습 한참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를 좀 깨달으면서 그 마무리까지 어떻게든 버텼다. 와. 아니 근데 그 찰나의 순간 이걸 다 생각한 겁니까? 결론은 한참 멀었네까지 생각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순간 확 이렇게 가서 그날 또 유독 되게 카메라에 노래 부르는 너와 부모님의 샷이 이제 교차되면서 그게 또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찡한 느낌을 줬단 말이야. 아니 그런 위태함이 좀 그런 찡함을 주는 거였을까 싶은데 나는 아니야 그냥 뭔가 부모님이 또 선교사님이시잖아.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아들이 결승전 무대를 하는데 얼마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떨리셨겠어. 부담스럽고 서로 미안한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은 정작 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거를 보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제가 음악한다고 막 하면서 슈퍼밴드 이후로 제 라이브 공연하는 걸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서. 왜냐면 보통 겨울에 오시는데 그때가 한창 비수기인 경우가 많아서. 근데 하필 이제 제일 뭔가 엄청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타이밍에 딱 오신 거야.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도 어색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어우 죽겠네. 사실 6라운드 때도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전 라운드도 너무 부담돼가지고 누나가 올까? 이랬는데 오지 마. 친구들이 야 와도 돼? 오지 마. 이런 거야. 초대권이 있었어. 가족들을 그래도 데려올 수 있는. 오지 마. 이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기는 순간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기는 순간보다 졌을 때 그때 옆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할 말이 없었어. 그럼 와야지. 야. 그래서 오신 거죠. 또 엄청 떨려가지고 떨. 요즘 달라요. 좀 길 다니면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봐? 빈도수가 좀 달라요. 약간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흔하지 않은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그게 소중한 걸 알아서 이게 뭐 잘나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와 이건 한없이 그냥 그냥 감사함인 거지. 지금 알아봐 주시면. 왜냐면은 이게 또 한번 싹 사그라들면 또 한순간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요즘에 막 홍이삭 노래 잘한다도 있지만 잘생겼다는 댓글이 반절을 넘어선 것 같은데 외모에 지금 집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기분은 좋죠.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좋죠. 내가 느낀 건데 내가 너랑 이렇게 지내면서 칭찬을 잘 못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진짜 못 받아요. 칭찬을 진짜 부끄러워하고 칭찬 진짜 약간 못 나 받아요. 뜨거워하고 그래서 오늘 칭찬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만하세요. 부담스럽거든요. 까는 게 익숙하지 칭찬은 좀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아니 근데 싱어게인에서도 진짜 이번에 심사위원 분들이 특히 주옥 같은 멘트를 많이 날리셨어. 나는 이제 너를 아니까 계속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약간 너 표정이 나도 다 보이는 거야.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어. 표정이 아니 약간 이거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이건 나는 느껴지더라고. 약간 그랬지 너. 정말 멋있는 무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가 된 기념으로 심사위원들 마음속에는 이삭 씨가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다.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노래 몇 개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일단 싱어게인에서 좋아했던 노래들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너가 흑화될 때 있잖아. 갑자기 그 마이크 스탠드 벗어던지고 그 돌변하는 부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I love you, I love you. 모두 거짓말. 나를 헤집고 더 아프게 하는 말. I hate you, I hate you. 네가 미워도 너를 떠나지 못해 여기 서 있네. I want you to stay. 와, 이게 다르다. 영상에서 볼 때랑 갑자기 흑화될 때 이 느낌이 옆에 있으니까 와 완전히 압도되네. 좋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숲 좋아했거든요. 숲. 숲. 숲 저도 좋죠. 숲 좋아요. 그 가사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후렴? 그 터지는 데인데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에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면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네. 이삭이가 했던 인터뷰가 난 되게 좋았거든. 1라운드 때 했었을 때는 내가 있는 곳이 숲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어떤 방황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저기 숲이 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노래라는 게 좀 저한테는 황량하고 좀 뭔가 사막 같은 느낌? 제 삶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싱어게인을 겪고 나서 내가 있는 곳이 그런 사막이 아닌 숲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 얘기를 했었어. 이 숲이라는 노래가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 나한테도.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노래를 고르고 부를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유리가 곡을 너무 잘 써줘가지고 처음엔 저도 이 곡을 딱 만났을 때는 이게 무슨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이야기나 그 마음들이 들어갔을 때 채워지는 정서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공감한 게 아닐까 싶어요. 들었을 때도. 송이삭이라는 사람이 되게 고뇌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지. 저는 노래를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뭐 숲이라고 쳤을 때 숲이란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가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냐, 그런 그릇의 목소리와 인성과 깊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못 부르는 노래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최백호님이 불렀던 부산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못 불러요. 왜냐면 왜? 나는 그걸 부를 수 있는 나이와 인성과 경험이 없어.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옛 여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는 절대 못해. 지금 내가 이걸 부르면 약간 부산에 만났던 한때 여자친구 진짜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아니잖아. 시간이 주는 깊이가 존재하는데 그 노래라는 것도 그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냐인 거죠.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어릴 때 생각했던 건 지금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해요. 내가 이거를 불렀을 때 내가 이걸 부른 감정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뽕 하고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노래를 그래도 못 부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노래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거네요. 감정 전달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당신의 노래.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자, 좋습니다. 네. 이 홍이삭을 사랑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막 남친 홍이삭이 살아온 삶을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밤 빠밤. 자, 홍이삭 씨 어렸을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살았다고요? 네. 도대체 파푸아뉴기니. 어디죠?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에 있고요. 호주 위쪽에 위치해 있고 약간 공룡같이 생긴 섬이 있어요. 그거를 반으로 딱 자르면 그 뒤쪽, 꼬리 쪽, 그쪽이 파푸아뉴기니입니다. 심지어 3년을 넘게 살았다고? 부모님이 선교사시니까 선교사 자녀로 있는데 다른 애들 치면은 되게 짧게 산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한 3년 6개월 정도 살았죠. 왜 살게 된 거죠? 파푸아뉴기니에 선교를 하러 가는 주된 이유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하러 가요. 거기가 너무 오지여서 그 언어가 한 500개 정도 있어요. 500개? 네, 바나나 종류가 한 300개, 고구마 종류가 300~400개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 네팔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러 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한 마을에서 한 선교사가 그 부족의 언어를 공부를 하고 문장 구조, 언어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걸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의 문명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거죠. 짧으면 막 10년, 길면 20년, 30년씩 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살아요.
저가 있을 때가 그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센터였는데 이제 한 150가정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해? 사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비행기도 누가 태워줘야 되고 하수구도 뚫어줘야 되고 자동차 수리도 해줘야 되고 뭐 의사, 은행 전부 다 그걸 도와주는 전문인들이 전문인 선교사들이 온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 초중고학교 친구들 가르치러 이제 선생님으로 갔었고 저희 반에 24명이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하니까 16개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한중일 다 있었고 진짜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본이고 유럽 뭐 다 있었어. 정말 다양한 문화권이 있는 그 곳에 살다가 네.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 좀 적응이 쉽지 않았겠는데? 엄청 답답했죠. 문화 자체가 좀 초월적인 그런 희한한 좀 그게 있었어요. 학교도 미국식 학교긴 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양 문화기도 했고 대부분이 서양이니까. 그런 문화를 경험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복 입어야 돼. 머리도 그때 두발 자유도 아니야. 나는 그때 사춘기가 좀 일찍 와가지고 애들끼리 거기 뭐 여자에 관심 있고 막 운동하는 거 남자애들 막 근육 키우고 이런 거 관심 있는데 애들 1학년 딱 갔는데 전부 다 스타일기밖에 안 하는 거야. 아 막 죽겠는 거지.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우리나라 음악 하나도 안 듣고 막 빌보드 음악만 듣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우월한 건 없고 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는 거 좋은 게 많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많이 깨졌죠. 근데 그 초반에는 그게 좀 힘들었죠. 어쨌든 적응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수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건가요? 노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불렀고 누나가 이제 유초등부 성가대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저도 같이 껴가지고 저는 막 그냥 저 되게 조용하고 되게 내향적인 애였어가지고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천재성이 나옵니다. 대학교 시절에 네.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를 무려 한 달 만에 합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그건 사실이죠. 와,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좀 감으로 사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지금 네. 사람이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다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독학을 한 상태로 기타도 혼자 배우고 음악을 혼자 배웠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를 어필을 하면 왠지 되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그 포인트로 간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먹힌 거죠. 되게 엄청 계산을 하고 간 거네요? 나름 계산을 했죠. 그래서 네. 그 계산에 적중을 한 거네요? 적중을 했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합격 통보를 받고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게 된다고? 아, 약간 이런 입장이었죠. 저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좋아해줬죠. 사실 우리가 네. 알게 된 지 3년이 좀 지났더라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진짜 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나는 혼자 친해진 거야, 너랑. 나 혼자. 나는 안 친했는데. 너는 날 생각도 안 했겠지만 나 혼자 너무 친해지는 거야. 네. 작년에 이제 그 하늘빛 곱하기 미라클 프로젝트에 네. 이제 내가 부탁을 했잖아. 네네. 이 하나님의 세계가 네. 저한테만 이렇게 뒤늦게 빠진 게 아니라 역주행한 곡이라면서요? 오디션 프로 할 때마다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 지금 1위더라고요. 지금 1위더라고요. 저도 네. 신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네. 제가 당신을 짝사랑하게 된 그 곡 하나님의 세계,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와우! 야, 이건 또 다르다. 왜냐면 나는 이건 너무 많이 듣고 또 공연장에서도 듣고 정말 다양한 버전을 들었는데 네. 옆에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또 울컥하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마치 스테디셀러처럼 아마 죽을 때까지 들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이거 어떻게 썼나 싶어요. 내가 저런 생각을 했다고? 이러면서 대단했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가수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티스트 홍이삭의 앞으로 미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개인으로서는 음악을 더 잘하고 싶죠. 노래도 더 잘하고 싶고 좋은 음악도 더 잘 만들고 싶고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 음악이던 글이던 소설이던 영화던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게 진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막연하죠? 뭐 원래부터 선명하게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땠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눠보니까 어땠어? 편한 사람이랑 할 수 있어서 이 대화가 나쁘지 않았다. 절대 좋았다는 말은 안 해요. 나쁘지 않았다. 근데 홍이사한테는 최고의 칭찬일 수 있다. 좋았다. 말을 해줘도 좋았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라클 택시 공식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항상 아들 걱정하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신데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이거 우승하면서 되게 효도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효도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평소에 잘해야 되고 평소에 좀 아들답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든든한 아들이 되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우와! 미라클 나와서 있다! 이사기를 찍어줘야 돼. 이사가 우승 축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사 어때? 맛있지? 미쳤어? 괜찮아요. 엄청 맛있어요. Sometimes I'm fine in the backseat. Feels like my life's moving past me. And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ll forget 10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every